이번에 소개해드릴 책은 머니 룰. 제목에 머니가 들어있어서 돈 버는 얘기 같은데요. 굉장히 영적인 책입니다. 저자는 에스더 힉스와 제리 힉스 부부입니다. 먼저 저자인 제리 힉스의 서문으로 이 책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당신은 어떻게 해서 이 책을 손에 넣게 되셨나요? 이 책을 읽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책 제목의 어떤 부분에 끌리셨나요? 그것이 돈입니까? 건강입니까? 행복입니까? 끌어당김에 대한 배움입니까? 아니면 끌어당김의 법칙 그 자체인가요? 당신이 이 책에 주목하게 되었던 이유가 그중 어떤 것이라 하더라도 어쨌건 이 책에 담긴 정보들은 당신이 품어왔던 어떤 의문에 대한 대답으로 주어지게 된 것입니다. 이 책은 무엇에 대한 것일까요? 이 책이 가르치는 것은 우리의 삶이 즐거워야 마땅하고 우리가 삶 전반에 걸쳐 웰빙을 누리는 게 자연스러운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지금 얼마나 잘 나가고 있건 관계없이 당신의 삶은 항상 더 좋아질 수 있고 당신은 자신의 인생 경험을 더욱 좋은 것으로 바꿔 나갈 수 있는 선택권과 힘을 가진 존재라는 사실을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이 책은 몇 가지 효과적이고 정교한 도구들을 제공합니다. 그 도구들을 꾸준히 잘 사용하기만 하면 당신의 천부적인 권리이기도 한 풍요, 건강, 행복을 더 한층 깊이 삶 속에서 누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중략하고 이어가겠습니다. 약 40년 전의 일입니다. 나는 미국 전역의 대학들을 순회하면서 콘서트를 갖고 있었는데 몬테나주의 작은 마을에 있는 한 모텔의 테이블 위에 놓인 책 한 권을 우연히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나폴레온 힐이 쓴 생각을 통해 부자가 되라. 영어 제목이 Think and Grow Rich입니다. 그 책은 돈에 대한 나의 믿음을 크게 바뀌게 했고 이전에는 상상도 못했던 큰 재정적인 성공을 이루게 했습니다. 그 당시에 나는 생각을 통해서 부자가 되는 것에 대해서 별다른 관심을 갖고 있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책을 발견하기 얼마 전 나는 방법을 바꾸어 더 많은 돈을 벌겠다는 결심을 했었습니다. 따라서 그 책은 내가 요청했던 것에 대한 직접적인 대답이었던 셈입니다. 그 책을 읽은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어떤 사람을 만나게 됐는데 그는 내게 비즈니스 기회를 제공했습니다. 그 일은 힐의 가르침과 일맥상통하는 것으로서 나는 그 후 9년간을 그 일을 하면서 즐겁게 보내게 되었습니다. 그 기간 동안에 그 일은 점점 발전을 하여 수백만 달러짜리 국제적인 비즈니스로 성장하게 되었지요. 그리고 비교적 짧은 기간에 나는 근근히 살아가는 상태에서 새로운 재정적인 목표들을 성취하기에 충분할 정도로 많은 돈을 갖게 되었습니다. 힐의 책을 통해 배웠던 방법은 나에게 정말 큰 효과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성공 방법에 대한 그의 가르침을 비즈니스 파트너들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그때를 돌아보자면 그의 가르침이 나에게는 정말 큰 효과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단지 친구들 몇 명을 제외하고는 성공했던 사람이 별로 없었던 것 같군요. 그래서 나는 더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 가르침을 찾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나는 힐의 책에서 배운 가르침을 실행해 본 결과 성공법이라는 것은 학습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것이라는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굳이 부잣집에 태어나지 않더라도 부자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학교에서 학위를 딸 필요도 없이 힘 있는 삶을 알아야 할 필요도 없이 인종, 성별, 체형, 종교 같은 것과도 상관없이 성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단지 몇 가지 간단한 원리를 배워서 지속적으로 실행하기만 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같은 책을 읽었다 하더라도 모든 사람이 같은 지식을 얻고 같은 결과를 얻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새로운 가르침을 찾아 나선 지 얼마 되지 않아서 나는 리차드 바크의 깨달음을 주는 책, 환상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이 책은 나에게 깨달음의 나날을 가져다 주었고 내가 당시 막 경험하였던 현상에 대해서 마음을 열게 만든 새로운 개념을 심어주었지만 나의 비즈니스에 활용할 만한 새로운 내용은 별로 없었습니다. 그 후 정말 가치 있는 책을 우연히 접하게 된 것은 피닉스시의 도서관에서 시간을 보내고 있던 중의 일이었습니다.
나는 그때 어떤 특별한 책을 찾고 있었던 것은 아니지만 서가의 높은 곳에 꽂혀 있던 세스의 이야기라는 책을 우연히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세스는 비물질적인 존재로서 시인인 제인 로버츠를 통해서 몇 권의 책을 집필했었습니다. 나는 그 책들을 모두 읽었습니다. 대다수의 사람들은 그런 형태의 의사소통을 비정상적인 것으로 느낄 수도 있겠지만 나는 나무는 언제나 그 열매로 판단해야 한다고 믿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세스의 책이 이상한 방법으로 집필되기는 했지만 그런 사실과는 무관한 그 책의 긍정적이고 실용적인 면에 초점을 맞출 수 있었습니다. 그 책의 메시지들을 이용하면 사람들이 각자의 삶을 개선시키는데 도움이 될 수 있겠다고 느꼈습니다. 세스는 인생에 대해서 내가 그 이전에 접했던 관점들과는 다른 관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의 가르침 중에서 두 가지가 특별히 흥미롭게 느껴졌습니다. 그것은 당신은 자신의 현실을 창조한다는 것과 당신의 힘은 지금에 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나는 수차례 그 책들을 읽었지만 그 원리를 진실로 깊이 이해하지는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의 가르침 속에는 내가 찾고 있는 것들에 대한 답이 있다고 느껴졌습니다. 그런데 제인 로버츠는 이미 타계한 뒤였기 때문에 세스와 이야기를 나눌 기회가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그 몇 가지 우연한 사건을 통해서 나의 아내인 에스더는 세스와 제인의 경우와 비슷하게 아브라함의 가르침이라고 알려진 메시지들을 받게 되었습니다. 1985년에 그 메시지가 에스더에게 주어지기 시작하면서 내가 찾아왔던 우주의 법칙들을 더욱 명확히 이해하게 되었고 우리가 이 물질 세상에서 존재하는 목적을 달성하는데 이 메시지들이 큰 도움이 된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20가지 중요한 주제, 특히 실용적 영성에 관한 수백 개의 질문을 아브라함에게 던졌고 그 모든 과정을 녹음하였습니다. 지난 20여 년 동안 우리가 관여한 수많은 책, 테이프, CD, DVD, 비디오, 워크숍, TV, 라디오 방송 등을 통해서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아브라함의 가르침을 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책은 지난 20여 년간의 주요한 5개 녹음 중에서 발췌한 내용을 수정 보완한 것으로 이 내용이 책으로 출간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아브라함은 독자들이 더 쉽게 이해해서 즉시 실제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모든 내용을 직접 검토하고 수정을 하였습니다. 교육계에는 이런 금언이 있습니다. 먼저 당신이 무엇을 말하고자 하는지를 말하라. 그 후에 말을 하라. 그런 다음 당신이 무슨 말을 했는지를 말하라. 그래서 당신이 이 책의 가르침을 열심히 공부하겠다는 결심을 했던 사람이라면 아마 읽어나가면서 많은 부분이 반복적으로 다루어지고 있음을 알게 될 것입니다. 보통 반복을 통해서 가장 잘 배울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당신은 습관화된 낡고 제한적인 사고방식을 유지하면서 한계 없는 새로운 결과를 얻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단순한 실제적인 연습을 반복해 감으로써 당신은 풍성한 삶을 가져다 줄 새로운 습관을 발전시킬 수 있습니다. 이 책은 한 번 읽고 난 후 치워버리는 소설 같은 책이 아닙니다. 이 책은 풍요, 건강, 행복을 얻고 그것을 유지하는 방법에 관한 것으로서 읽고 연구하고 또한 실천에 옮겨야 합니다. 내가 이런 정보들에 이끌린 것은 다른 사람들을 돕고자 하는 나의 바람, 특히 재정적인 풍요를 성취하는 데 실제적인 도움이 되고자 했던 바람에서 기인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 책은 풍요에 대한 해답을 갈망해온 많은 사람들에게 그 길을 제시해 줄 거라는 것에 큰 기쁨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 책은 끌어당김의 법칙 시리즈로 계획된 4권의 책 중에서 2번째에 해당합니다. 몇 해 전에 우리는 첫 번째 책인 끌어당김의 힘을 출간한 바 있습니다. 다음 책은 관계에 관한 책 볼텍스가 될 것이고 마지막으로는 영성과 끌어당김의 법칙에 관한 책이 될 것입니다. 이 책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삶을 변화시킬 이런 정보들을 다시 검토하는 일은 에스더와 나에게 아주 행복한 경험이었습니다. 아브라함들이 우리와 교류하기 시작했던 초기 단계에 알려주었던 근본적인 간단한 원리들을 우리가 다시 기억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에스더와 나는 우리의 삶 속에서 아브라함의 가르침을 적용해 보려는 노력을 계속해 오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일에 큰 기쁨을 느끼고 있습니다. 지난 20여 년간 우리는 한 번도 병원에 간 적이 없고 의료보험에도 가입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가진 돈이나 건강이 우리를 행복하게 만드는 모든 것은 아니지만 에스더와 나는 더 행복해지는 길을 계속 발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의 경험을 통해서 우리가 이 말을 할 수 있다는 사실에 정말 큰 기쁨을 느낍니다. 이 가르침은 정말 실제적인 효과가 있습니다. 이 책의 목차를 좀 살펴보면요. 모두 5개의 챕터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첫 번째 챕터는 선회하기와 긍정적인 면 찾기. 두 번째 챕터는 돈 끌어당기기와 풍요 구현하기. 세 번째 챕터는 육체적 건강 유지하기. 네 번째 챕터는 건강, 체중, 그리고 마음의 균형. 다섯 번째 챕터는 기쁨의 원천이 될 수 있는 직업. 그리고 마지막으로 부록. 아브라함 라이브의 끌어당김의 법칙 워크숍입니다. 보통 부록은 제가 별로 재미없어서 안 읽는데 이 부록은 좀 재미가 있습니다. 제가 나중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요약한 것을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그럼 챕터 1, 선회하기와 긍정적인 면 찾기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당신은 살면서 많은 일들을 경험합니다. 그 모든 일들은 당신이 일상생활 중에 품고 있는 모든 생각들과 일상적으로 말하고 있는 삶에 관한 모든 이야기에 대해서 강력한 끌어당김의 법칙이 반응한 결과로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당신이 소유한 돈과 재산, 건강 상태, 사고의 명료함, 몸의 유연성이나 체격, 체형, 그리고 직장의 환경이나 처우, 만족도, 보수 등 실로 삶의 행복을 좌우하는 요소들은 모두 당신이 어떤 삶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만일 매일 일상적으로 말하는 이야기의 줄거리를 더 좋은 내용으로 바꾸겠다는 강한 결심을 한다면 당신의 인생은 틀림없이 그 이야기 내용대로 바뀔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절대적으로 약속할 수 있습니다. 강력한 끌어당김의 법칙으로 인해 반드시 그렇게 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당신이 잊고 있었던 천부적인 본성을 되찾을 때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바라는 것을 결정하는 데 도움이 되었던 삶의 대조적인 경험을 통해 당신이 바라게 된 성공적인 삶을 의식적으로 살아가야 할 때입니다. 따라서 지금 이 순간 당신이 의식적으로 긴장을 풀고 깊은 호흡 속에서 이 책을 읽어 나간다면 온갖 성공에 이르는 법에 관한 기억이 점점 더 명확하게 떠오르기 시작할 것입니다. 영원한 우주 법칙들은 언제나 변함이 없고 항상 작동하고 있습니다. 또한 당신에게 성장과 기쁨을 언제나 끊임없이 가져다 줄 수 있습니다. 그 성장과 기쁨을 이제 당신이 실제로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그러한 우주 법칙들에 대한 체계적인 설명을 이 책에 실었습니다. 매 페이지마다 그런 정보들은 당신 내면에 작은 반향을 일으키기 시작해서 갈수록 더 명확해질 것이며 마침내 당신으로 하여금 이번 삶의 목적이 무엇이고 어떻게 하면 이 세상을 창조한 우주 에너지에 연결될 수 있는지를 기억나게 할 것입니다. 이 시공간 현실이 당신에게 어떤 소망을 갖게 만들었다면 이 시공간 현실은 그 소망을 완전히 충족시키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을 당신에게 가져다 줄 수 있습니다. 그것이 법칙입니다. 삶이 바라는 대로 진행되지 않을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외부적인 어떤 것이 자신이 잘 될 수 없도록 방해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실패의 원인이 자신 이외에 외적인 어떤 것에 있다는 믿음에는 아주 심각한 부정적인 반작용이 있게 됩니다. 즉, 당신의 성공이나 실패가 당신 자신이 아닌 외부적인 어떤 것에 달린 일이라고 믿고 있을 때에는 당신의 힘으로는 더 이상 변화를 이끌어낼 수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잘못된 것은 절대로 당신이 어떻게 해볼 수 없는 외부의 어떤 것이 아닙니다. 잘못된 것은 당신 내부에 존재합니다. 당신은 그것을 뜻대로 통제할 수 있습니다. 일단 당신이 진정한 자기 자신의 근원에 대해 알고 끌어당김의 법칙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와 함께 자신이 가지고 태어난 감정 안내 시스템의 가치를 알게 되면 그런 통제는 어렵지 않은 일이 될 것입니다. 당신의 감정 안내 시스템은 항상 작동하고 있고
언제나 신호를 보내고 있으며 그리고 아주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당신은 자신이 권능을 가진 존재라는 사실을 알고 태어났습니다. 당신이라는 존재 자체가 선하고 멋진 존재이며 자신의 모든 경험을 창조해내는 창조자라는 사실과 그리고 끌어당김의 법칙이 이 새로운 환경 속에서 모든 창조의 근본으로 자리 잡고 있다는 사실을 알았지요. 그때 당신은 비슷한 것끼리 서로 끌어당김의 법칙이야말로 우주의 근본이고 그 법칙이 당신 자신을 위해서도 잘 작동되리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잘 작동했었습니다. 당신은 생각을 통해 창조를 하는 것이지 행동을 통해 창조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온 우주의 모든 곳에 걸쳐서 끌어당김의 법칙이 항상적으로 변함없이 작동한다는 사실은 당신이 새로운 물질 환경 속으로 들어올 때 확신을 갖게 해주는 요소였습니다. 우주 만물의 근본은 진동이라는 사실을 당신은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끌어당김의 법칙이 진동에 반응하여 같은 진동을 가진 것들은 함께 모이게 하고 진동이 다른 것들은 서로 밀어내도록 하면서 우주 만물을 관리하고 있다는 사실을 당신은 기억하고 있었지요. 또 자신이 어떤 진동을 내보내는지를 아는 일이 그다지 어렵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도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필요하다고 믿고 있는 만큼의 재정적인 자원을 갖지 못해 실망감이나 두려움에 쌓여 있을 때 돈이나 돈을 가져다 줄 수 있는 기회는 당신을 계속 피해 다닐 것입니다. 그 이유는 당신이 나쁘다거나 가치 없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것은 같은 것들끼리만 모일 수 있고 다른 것들끼리는 함께할 수 없도록 끌어당김의 법칙이 작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의 깊게 살펴보면 이 법칙이 어떻게 작동되고 있는지를 자신의 삶의 경험들을 통해서 알 수 있게 됩니다. 당신이 생각하고 있는 대상과 본질이 같은 것을 얻게 된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자신이 지금 무엇을 얻고 있는 중인지를 살펴보게 된다면 당신은 자신이 바라는 모든 것을 창조해낼 수 있는 창조의 열쇠를 손에 거머쥔 것과 같습니다. 하늘과 땅과 물속에 있는 모든 것들, 그리고 당신 몸속의 모든 것들은 진동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은 강력한 끌어당김의 법칙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당신은 그 모든 것들을 분류할 수가 없습니다. 분류할 필요도 없고요. 끌어당김의 법칙이 그런 분류 작업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끌어당김의 법칙은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비슷한 진동을 가진 것들을 함께 모으고 있으며 진동이 다른 것들은 서로 밀어내게 만들고 있지요. 당신의 감정은 사람이 가진 물리적 진동의 6가지 해석 장치 중에서 가장 중요하고 가장 강력한 것입니다. 감정은 당신 현재 일으키는 생각, 진동의 파장이 당신 내면의 진동 파장과 비교해서 얼마나 조화로운 상태에 있는지를 끊임없이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신이 자신의 진동적인 본질을 받아들일 때, 그래서 진동을 통한 감정의 안내를 의식적으로 이용하기 시작할 때 자신이 하는 창조를 통제할 수 있게 되고 자신의 삶에서 벌어지는 일을 통제할 수 있게 됩니다. 당신은 자신의 꿈이 아직 실현되기 이전에도 그 꿈에 대해서 흥분되고 만족스러운 느낌을 가질 수 있는 길을 반드시 찾아내야만 합니다. 자신이 의도한 진동이 일어나게 만들어 그 진동에 끌어당김의 법칙이 반응함으로써 삶 속에 바라는 것이 실제로 구현될 수 있는 어떤 시나리오를 의식적으로 상상하는 길을 찾으십시오. 자신의 진동을 바꾸기 이전에 어떤 것이 구현되기를 바란다면 그것은 가능하지 않습니다. 물질적인 구현 이전에 먼저 자신의 진동을 기꺼이 바꿀 때 그 모든 일이 가능해집니다. 그것이 법칙입니다. 그러니 이제부터 당신은 새로운 방식으로 자신의 이야기를 시작해야 합니다. 자신이 바라는 삶에 대한 이야기를 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그런 이야기를 할 때 좋은 기분을 느껴야만 합니다. 모든 일의 주제는 진실로 단 2가지뿐입니다. 즉, 바라는 것과 바라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때때로 우리는 바라는 것과 반대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자신을 알아차리게 됩니다. 나는 뚱뚱해라고 말하지만 내가 바라는 것은 나는 날씬해지고 싶어입니다.
나는 낡고 보기 흉하고 고장 많은 이 차가 싫어 라고 말하지만 내 마음은 나는 튼튼하고 멋진 새 차를 갖고 싶어 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간단한 말바꾸기를 통해서 멋진 새 차가 등장하거나 뚱뚱한 몸이 곧바로 날씬해진다거나 하지는 않겠지만 바라고 있는 주제에 의식적으로 초점을 맞추면서 그것이 바로 자신이 바라는 것이라는 선언을 자주 반복한다면 시간이 지나면서 그 주제에 대한 자신의 느낌이 바뀌는 것을 알아차리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당신의 진동이 바뀌었다는 신호인 것입니다. 이렇게 당신의 진동이 바뀔 때 당신의 끌어당김의 자력이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강력한 끌어당김의 법칙에 의해 삶 속의 물질화된 증거물이나 결과물도 따라서 바뀌게 됩니다. 당신이 삶에서 경험하고 싶은 것을 지속적으로 말하고 있을 때 우주는 당신에게 그것과 본질이 같은 것을 반드시 배달해 줍니다. 이때 끌어당김의 법칙은 당신의 말에 반응하는 게 아니라 당신이 내보내고 있는 진동에 반응하고 있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 물질 세상 속에서 정체성을 갖게 해주는 살과 피와 뼈로 구성된 육체적인 자신을 뛰어넘는 자신보다 더 큰 존재가 어디엔가 있을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러한 자신의 더 큰 부분을 지칭하여 말할 때 사람들은 영혼, 근원, 신과 같은 단어를 사용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더 크고 더 노숙하고 더 지혜로운 당신이라는 존재의 큰 부분을 내면 존재라고 부릅니다. 그러나 이러한 당신의 영원한 부분을 어떤 명칭으로 부르는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진실로 더 큰 당신이 지금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당신의 모든 생각과 말과 행동은 그러한 내면 존재의 광대한 관점을 배경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당신이 원하지 않는 것을 명확히 알게 되는 순간에는 언제나 자신이 원하는 것을 명확히 깨닫게 됩니다. 그 이유는 바로 당신의 더 큰 부분이 언제나 당신이 원하는 것에 온전한 주의를 집중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생각을 의식적으로 이끌어가기 위한 노력을 해가게 되면 시간이 갈수록 점점 더 자신이 바라는 쪽으로만 생각을 하게 되므로 당신의 기분은 점점 더 좋아지게 됩니다. 그 이유는 기분 좋은 생각이 일으킨 진동은 비물질 세계의 큰 당신과 더 가깝게 진동의 일치를 이루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기분 좋은 생각만 일으키겠다는 소망은 내면 존재의 광대한 관점과 일치를 이루는 길로 당신을 안내해 줄 것입니다. 더 기분 좋은 생각을 선택해 가고 바라지 않는 것보다 바라는 것을 더 자주 이야기할 때 당신은 더 광대하고 지혜로운 내면 존재의 진동 파장에 자신의 진동을 부드럽게 일치시켜 나가게 될 것입니다. 더 광대한 관점과 진동의 일치를 이룬 상태에서 물리적 삶을 경험해 나간다면 그것은 이 세상 무엇과도 견줄 수 없는 가장 멋진 일이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러한 일치된 진동 상태를 성취해낼 때 당신은 진실로 그 광대한 관점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삶 속에서 절대적인 기쁨의 희열을 느끼는 순간들은 당신이 내면의 근원과 완전한 일치를 이루고 있는 순간들입니다. 좋은 아이디어가 떠오른다거나 강한 열정을 느끼는 순간들 또한 완전히 일치를 이룬 순간들입니다. 실제로 당신의 기분이 좋으면 좋을수록 당신은 근원 또는 진정한 당신 자신과 진동의 일치를 더 많이 이루고 있는 것입니다. 반면 당신이 습관적으로 바라지 않는 대상을 주시할 때 내면 존재는 습관적으로 바라는 대상을 주시하고 있기에 시간이 흐를수록 당신과 내면 존재 사이의 진동은 괴리가 커집니다. 그것이 모든 질병의 실체인 것입니다. 당신이 일으킨 생각으로 인해 생겨난 내면 존재와 당신 간의 진동의 괴리가 그 원인인 것입니다. 그렇지만 당신이 일단 모든 일의 주제는 바라는 것과 바라는 것의 결핍이라는 두 가지 주제밖에 없다는 사실을 이해하게 되면 당신이 주시하는 게 어떤 것이든 그것의 긍정적인 면들을 바라보는 것을 배울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선회하기가 의미하는 모든 것입니다. 그러니 기분 좋은 생각을 찾아내세요. 그러면 반드시 기분 좋은 일들이 뒤따라 구현될 것입니다.
그러나 모든 기분 좋은 일에는 상반되는 기분 좋지 않은 면이 있게 마련입니다. 우주의 모든 구성 요소 속에는 바라는 것과 바라는 것의 결핍이 공존하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원치 않는 어떤 것을 없애버리기 위해서 그것에 초점을 맞추게 되면 그것은 사라지는 게 아니라 그만큼 더 가까이 당신에게 다가오게 됩니다. 때때로 당신은 실제로는 바라지 않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면서도 바라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믿을 수도 있습니다. 단지 당신이 긍정적으로 말하고 있다고 해서 또는 미소를 짓고 말하고 있다고 해서 당신이 막대의 긍정적인 쪽에서 진동을 하고 있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말을 하는 동안에 당신이 실제로 내보내고 있는 진동이 긍정적인지 아닌지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오로지 당신이 느끼고 있는 기분을 통해서만 가능한 일입니다. 이것은 당신이 기분 나쁠 때는 언제나 당신을 기쁘게 하지 않는 뭔가를 끌어당기는 중이라는 것입니다. 어떠한 예외도 없이 부정적인 감정을 느끼게 되는 이유는 당신이 바라지 않는 것이나 바라는 것의 결핍 또는 부족에 초점을 맞추고 있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생각을 더 신중하게 선택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당신은 종종 어떤 음식을 먹을지, 어떤 차를 구입할지, 어떤 옷을 입을지에 대해서 까다롭게 따져본 후 결정합니다. 그런데 의식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그렇게 세세하게 따지지 않아도 됩니다. 하지만 어떤 주제에 대해서든 가장 기분 좋은 면만을 의식적으로 생각하는 방법을 배우게 되면 자신의 삶을 개선시키는 데 있어 음식이나 자동차 또는 옷을 고르는 것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훨씬 더 지대한 영향을 끼칩니다. 그러니 언제든 당신이 좋지 않은 감정을 느낄 때면 바로 멈춰서 이렇게 말하십시오. 기분 좋은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은 아무것도 없다. 이 순간 내가 기분 좋을 이유를 찾고자 한다. 그러면 당신은 더 기분 좋은 생각을 발견하게 될 것이고 그 생각이 비슷한 다른 생각들을 가져다 줄 것입니다. 당신이 기분 좋을 때는 우주가 당신과 협력하여 문을 열어주고 있는 느낌을 경험하는 것과 같습니다. 반대로 당신이 부정적인 감정을 느낄 때는 언제나 자신이 원하는 뭔가에 저항하고 있다는 것을 뜻합니다. 그런 저항은 그 비용을 당신에게 부과합니다. 그 비용을 당신의 육체적 건강으로부터 또는 당신이 삶에서 누리고자 하는 갖가지 좋은 것들로부터 받아냅니다. 당신은 자신의 경험을 창조하는 창조자입니다. 달리 말하면 당신은 자신의 경험을 끌어당기는 존재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창조란 자신이 무엇을 바라는지를 안 후 노력을 해서 그것을 손에 넣는 일이 아닙니다. 창조라는 것은 소망하는 대상에 초점을 맞추는 일입니다. 그래서 그 대상이 경험하고 싶은 부분에 정확히 자신의 생각을 일치시킴으로써 끌어당김의 법칙이 그것을 자신에게 가져다 줄 수 있도록 허용하는 일입니다. 이제 겨우 첫 번째 챕터가 끝났을 뿐인데 벌써 30분이 다 되어 가네요. 오늘 녹음은 여기서 마치고요. 다음 시간에 챕터 2부터 다시 이어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